제가 오늘 이제 비타민 강의를 살짝 해볼 텐데요. 그냥 재미있게 좀 들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이제 회로랑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강론이지만 개론적인 총괄 개념으로 이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제니의 드럭스토어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고요. 몸짱 약사 민재원 블로그에서도 이제 2017년 2월부터 매일 거의 한 편씩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꾸준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기회들이 오는 것 같아서 TV에도 조금 출연을 했었어요. 이렇게 엄지의 제왕이나 생방송 오늘 아침 그리고 MBC 스페셜 10월 31일 날 이제 방송에 나왔었는데 그래서 저탄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몸짱 대회에서 2위를 해서 이제 민재원 선수라는 타이틀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조금 이슈가 된 게 이제 제가 애 셋의 엄마인데다가 그리고 애가 20살이에요. 큰애가 20살, 18, 16인데 이제 이런 도전도 나이랑 무관하다. 이제 뭐든 이제 하고 싶으신 게 있으면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저는 이제 비타민이나 영양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이런 비타민들이 사실은 치료의 효과도 있고 질병을 이제 완치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비타민 그러면 이제 영어로 바이타민이라고 하죠. 비타민 이렇게는 안 하고요. 바이타민이라고 하는데 바이타가 생명을 뜻하고요. 아민 같은 경우는 질소를 함유하는 유기 물질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같은 게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이 되잖아요. 거기에 있는 아민, 똑같이 질소를 갖고 있는 유기 물질이라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물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구글링 하다가 찾게 되는 건데요. 이게 우측에 보시면 이 thumbs down 이랑 thumbs up 이게 뭐냐면 똑같은 B12예요. 똑같은 B12인데 시아노코발라민의 형태도 있고 우측에 메틸코발라민의 형태가 있어요. 그냥 느낌만 알고 가시면 돼요. 원래 시아노코발라민이 이제 시안기 CN이라는 기가 떨어진 다음에 메틸기가 붙어서 메틸코발라민이 되는 거거든요. 이 우측에 있는 이 부분들이 활성형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따가 슬라이드도 다 보면 이제 활성형을 따로 표시를 해 두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아노코발라민이 이제 한국의 그 건강기능식품이나 일반 의약품으로 비타민제가 들어있긴 하지만 근데 거의 뭐 직구나 뭐나 다 메틸 형태가 아닌 시아노코발라민 형태가 있고요. 이 다 똑같은 비타민 B9이지만 폴릭 애시드 형태, 폴레이트 형태. 그렇지만 우측에 있는 게 활성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타민 A 그러면 저는 가정에서도 배웠던 것 같거든요. 비타민 A 같은 경우 A를 눕히면 뭐랑 비슷해요? 눕히면 눈이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위에 있는 키워드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눈, 피부, 성장, 항산화. 면역이랑 관계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력 형성이나 안구 건조 개선에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A인데 요즘에는 비타민 A 인공 누액도 있어요. 그래서 이 눈 하면 기름층도 있어요. 우리 눈물층에 수성층, 그다음에 이제 기름층도 있기 때문에 이 비타민 A가 그 시력 형성이나 안구 건조에 정말 필요한 것들이고요. 상피세포 성장, 그래서 비타민 A가 들어있는 화장품들도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나 이런 것들, 그래서 피부 재생, 주름 개선, 피부톤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점막 비타민 그러면 비타민 A, 그리고 미네랄로는 아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에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타민 같은 경우는 채식을 하시는 분들은 그 충분한 양을 섭취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A 이런 영양제로 평소보다 이렇게 2배를 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고기를 드시는 분보다 2배 정도 더 드시면 되고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더 보시면 비타민 A가 이제 2가지 얼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흡연하시는 분들이 이 비타민 A가 암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흡연하는 분들이 폐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비타민 A를 드신 거예요. 근데 오히려 28% 폐암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에게는 이제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말라고 하는데 한 3000 IU를 복용하도록 말씀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영양제라는 게 좀 약사님들마다 막 말씀하시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틀렸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 정도를 복용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식주의자 같은 경우는 6000 IU, 그러니까 한 3000을 드시면 2배 2000을 드시면 돼요. 왜냐면 그
비타민 A의 전구체인 그 당근 이런 것들 있잖아요. 식물에서 나오는 베타카로틴, 그 비타민 A 전구체가 흡수율이 매우 낮기 때문이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비타민 A 조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5000 IU 이하로 복용을 하는데 10,000 IU 이상 복용했을 때는 기형아 출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뭐 부작용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제 비타민 A가 또 난해한 게 뭐냐면 베타카로틴, 레티놀, 비타민 A, 레티닌 팔미테이트, 레티닌 아세테이트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비타민 A로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하루에 먹는 비타민은 이걸 다 넣어야 되는 거죠. 함량을 보면. 그래서 뭐 일일 권장량은 그냥 3,000 IU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B인데요. 원래 이제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1, 2, 3, 5, 6, 9, 뭐 7, 12 뭐 이런 식으로 따다닥 있는데 이게 모든 게 그 하나 전체적으로 같이 있을 때 더 효과를 나타낸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생화 회로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이따가 뒤에도 나오겠지만요.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회로를 통해서 이제 대사가 되는 회로들이거든요. 뭐 크랩 사이클, TCA 사이클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뭐 우레아 회로 사이클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아주 복잡한 한 가지가 아닌 여러 가지 뭐 단백질부터 해서 보조 효소, 그 다음에 코팩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이 돼야 이게 잘 대사가 되고 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종합 비타민제로 그냥 이렇게 드시라고 하긴 하는데 그 안에 함량의 차이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또 고려해야 될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타민 B1 같은 경우는 피곤하잖아요. 단기 피로 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100 때려 넣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 그럼 100을 때려 넣으라고 하는데 이 아로나민 골드를 많이 찾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요즘에는 비타민 그 종합 비타민제 같은 경우는 되게 함량이 높은 게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로나민 골드 같은 경우는 이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프루설티아민이 활성형 비타민인데 B1 활성형 B1의 형태인데 뭐 벤포티아민도 있지만 얘가 50mg이잖아요. 근데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2번 먹게 돼 있으니까 100을 때려 넣으니까 이게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느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국에 아로나민 골드 주세요.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근데 사실 이보다도 더 좋은 비타민제가 많이 있습니다. 아로나민 골드를 디스를 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피로회복, 두뇌 회전,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통증 있잖아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거나 술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B1이 고갈되기 때문에 또 따로 드셔주어야 되고요. 이제 치매에 효과가 있습니다. 프루설티아민이랑 벤포티아민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이야기 좀 해줄 수 있냐. 벤포티아민이 바이오 어베일러블리티 가지고 생체 이용률이 높다는 이야기는 있어요. 그런데 프루설티아민이 뇌를 통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뭐 치매에 더 효과가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뭐가 됐든 이제 드시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결론으로 떨어지지만 그 병원에서 그 주사제 있잖아요. 그거는 프루설티아민만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느낌 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생성할 때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이게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당이 되고 이제 이 당이 에너지가 되려면 비타민 B1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1이 필요한 사람은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한 분, 술을 자주 마시는 사람, 공부하는 수험생, 당뇨병 환자, 이제 치매가 걱정이신 어르신들이 드는 거고요. 우리가 포도당 과잉의 원인이 이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했을 수도 있지만 당뇨병이 있어서 뭐 그걸 잘 세포 속으로 포도당을 넣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타민 B1 부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소비하지 못한 당은 이제 약간 당 독소로 작용을 하는데 우리 인체에 당이 많잖아요. 탄수화물 많이 드시면 인체에 있는 지방이랑 단백질이랑 결합을 해서 최종 당화 산물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해가지고 AGE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이게 나이랑 상관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인체에 당이 단백질이랑 지방이랑 결합을 해서 나이랑 관계가 있으니까 노화를 촉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머리, 기억력도 나빠지고 치매, 그 다음에 관절도 막 아프고 다 어디든 다 쑤시고 이런 현상을 일으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주름도 막 생기고 이런
이런 식으로 노화랑 관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알코올 많이 드시는 분들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숙취 물질인 알데하이드가 증가를 하기도 하지만 티아민, 비타민 B1의 흡수를 이제 감소를 유발을 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이나 에너지 생산을 감소시켜서 이제 뇌신경에 이상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티아민이 부족했을 때 이제 신경 수초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신경이 파괴가 되고 젖산도 축적, 근육통, 신경통, B1은 아까 피로회복, 통증이랑도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걸 보시면 느낌이 오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력 치매에도 도움이 되는 게 이 뇌에서 포도당 사용을 잘못하게 되면 이제 활성산소가 또 증가를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활성산소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다 보면 뇌세포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B1이 부족했을 때 GSK3가 작동을 해서 치매랑 관련이 있어요. 부족할 경우에. 그래서 얘가 섭취가 되어야 이제 치매 예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비타민 B2인데요. 리보플라민이라고 해요. 네, 보통 이제 비타민제를 드시고 소변이 노란색일 경우에 비타민 C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비타민 B2 때문에 이제 소변이 예쁜 노란색을 띠는 건데요. 이 노란색 소변을 보셨을 때 내가 비타민 먹은 게 잘 몸에서 이렇게 다 흡수될 건 흡수되고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가끔 가다가 이게 부족할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부족할 경우 구내염이 생기는데 헤르피스가 아닌가 이렇게 다른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입술 포진이 생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비타민 B2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설령 혀에 이제 염증인 이렇게 지금 뒤에 사진 보시면 사진이 네, 혀에 설령 그다음에 구강염 입술 여기 옆에 입 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입 사이즈가 커지는 게 아니라 비타민 B2 결핍에 의해서 그런 거고요. 이제 구내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해야 될 게 원래 이제 비타민 B2, B6, B12를 보충해주면 아주 더 효과적이긴 한데 이제 B2의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구내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도 이제 리보플라민 해가지고 FAD, SMN 이게 이제 신진대사를 돌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지금 회로에 FAD, SMN 많이 사용이 되고요. 뒤에 나올 비타민 B3, 니코틴아마이드, NAD 이런 것들도 다 이 대사 회로에 에너지 대사되는 회로에 사용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미토콘드리아 세포막인데 여기에도 이제 FAD, SMN이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 리보플라민 B2가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얘도 지금 리보플라민이 셀레늄이랑 글루타치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항산화 효과도 있는 이거에도 이제 비타민 B2가 관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B3까지는 일단 해보겠습니다. 니코틴 아마이드랑 나이아신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있거든요. 저는 이제 약국에 있는 약도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직구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외국 같은 경우는 그 단일 성분으로 되게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판매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보고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사는데 어쨌든 이거의 활성형은 이제 이노시톨, 헥사나인, 아시네이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이제 이명, 탈모, 피부염증, 수면 불안, 우울에 도움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따로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얘가 장수랑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요즘에 안티에이징 강의도 많이 하고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많거든요. 40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2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30대 친구들이랑 좀 비슷해 보일까 하는 조금 욕심을 갖고 이제 복용을 하기 시작한 건데 이 밑에 보시면 이 직구 제품인데 이 NMN 그리고 NAD 이게 다 똑같은 형태예요. 근데 그 차움 이런 병원에서 안티에이징 센터에서 성분을 안티에이징 장수의 그 영양 성분으로 꼽았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신 있게 먹고 있고요. 이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마스크팩 이런 거 하실 때 보면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게 써 있어요. 그게 미백, 기능성 화장품 이런 거, 주름 개선 이런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비타민 B3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사진 보시면
이게 미백, 멜라노사이트, 이게 미백이 아니라 기미가 올라가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비타민 B3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비타민 B5 같은 경우는 만성 피로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세포 재생, 각종 대사, 또 고지혈, 이제 피로, 이제 스태미나 이런 거랑 관계가 있는데요. 비판텐 들어보셨죠? 그 바이엘 거. 거기에 있는 덱스판테놀 이런 것들이 다 비타민 B5, 판토텐산이랑 관계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병원 비만 클리닉에 잠깐 일을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만 주사 있잖아요. 그 싹센다 말고 그냥 이렇게 링거 맞는 주사 중에 아르기닌, 판토텐산, 글루타치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사 요법이었는데 IBNT였는데 네, 그거에 이제 여기 판토텐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비타민 B5가 왜 만성 피로랑 효과가 있는지 보시면 이 콜레스테롤 만들어내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받으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지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이잖아요. 그럼 남성 호르몬으로 가는 길이 막혀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이 코티졸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쪽 회로로 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코티졸, 부신 피로를 막기 위해서는 이 콜레스테롤이랑 이렇게 형성에 도움이 되는 이제 판테톤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 피로에 효과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비타민 B6인데 얘는 이제 제가 PMS 생리하시기 전에 이제 생리전 증후군 같은 경우에 비타민 B6랑 마그네슘을 드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여성한테 좀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많아요. 임산부 육더대도 도움이 되고요. 빈혈, 그 다음에 감정신경, 그 다음에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이거든요. 이런 것들이랑 관계되어 있는 게 비타민 B6예요. 얘가 이 도표를 보시면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거는 이 심장병을 일으키는 그냥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더 많은 질환들을 일으키긴 하는데, 뭐 쇼크도 뇌졸중도 일으키고, 이제 심장마비도 일으키는데, 이렇게 막 혈관을 이제 막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메티오닌, 단백질 이런 걸 먹었을 때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생기는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안 좋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게 해주려면 이 비타민 B6, 폴레이트가 엽산인데 B9이거든요. B9도 필요하고 B12도 필요한 거야. 그래서 B6, B9, B12가 심장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비타민 B7인데 비오틴이라고 해요. 비오틴 아시죠? 이거는 비타민 B7이라고도 하고 비타민 BH라고도 해요. 이름들이 참 많은데 얘는 되게 많은 역할을 하죠. 에너지, 포도당 생성, 그 당을 씻는 보요소로도 작용을 하고 아미노산 대사, 지방산 생성 보요소로도 작용을 하고요. 제가 이제 일반 의약품 5,0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던 거 자담회에 한번 참석을 한 적 있어요. 그래서 그 자담회에서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일부러 샘플을 주세요. 네, 일반 의약품이긴 하지만 거의 제약회사에서 샘플을 줘서 복용을 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복용을 했는데 온갖 곳에서 털이 막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비오틴이 효과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다만 얘는 달걀의 흰자, 그 남백이랑 같이 먹으면 비오틴을 이렇게 고갈시키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손톱 같은 경우 이제 잘 풀어지는 경우에 도움이 되고 모발 그리고 피부, 탈모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머리가 좀 더 빨리 자라고 손발톱도 더 빨리 자라는 이제 그런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지루성 피부염에도 도움이 되는데 왜 그 비듬이나 피부 부스럼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있으면 이제 비오틴을 추천해도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비타민 B9인데요. 얘는 엽산이에요, 엽산. 뭐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이제 여성분들한테 꼭 필요한 건데 얘가 이제 기형아 방지를 하고요. 특히 이제 신경관 결손이나 얹청이 이런 경우에 이제 비타민 B9을 보충하지 않는 것을 후회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유산 방지 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얘가 이제 세포 분열이랑 단백질 합성이랑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거고요. 특히 이제 임신 중일 때 중요하고 아까 호모시스테인 보셨잖아요. 그거에랑 또 이제 B6랑
B9이랑 B12랑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을 20% 정도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이제 호모시스테인이 아까 심장이랑 관계가 있다고 했는데 혈관을 딱딱하게 경화시켜서 혈압,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증가시키는 거지만 이 비타민제를 잘 드시면 이제 그런 것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두뇌 건강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거가 되겠습니다. 뇌 보호에 비타민 B6, B9, B12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제 비타민 B12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메트코발라민을 이제 특별히 챙겨 먹고 있는데, 왜 우리 수두를 앓고 나면 그 수두 바이러스가 우리 신경에 계속 있거든요. 근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제 대상포진으로 나타나는 건데, 그 말초에서 오는 통증 같은 것을 이제 완화시켜주는 게 비타민 B12가 돼요. 신경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이엘린 수초 있잖아요. 신경 전달 물질 이렇게 뛰어넘잖아요. 이거를 이제 형성하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빈혈이랑도 관계가 있고, 아까 이제 사진에서 그래프에서 보셨던 것처럼 항호모시스테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타민 C, BC. 근데 원래 이제 라이너스폴린이 메가 비타민 요법 해가지고 이게 이제 너무 과량을 먹을 경우 설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설사하기 직전까지 먹었다는 게 이 비타민 BC예요. 네. 그런데 이제 꼭 그거에 대한 이야기는 뭐 좋다 나쁘다 지금 의견이 분분해서 이제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저는 2-3g 정도까지는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산화의 대표적인 비타민이 되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 콜라겐 제품들이 또 많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콜라겐은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좋지 않다. 그냥 비타민 C를 먹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제 콜라겐 생성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잇몸에도 좋죠. 잇몸 출혈에도 좋고, 철분 흡수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특히 이제 비타민 B 제제 같은 경우는 B3가 이제 고함량으로 먹었을 때 통풍 있으신 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요산 수치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제 통풍이 있으신 분한테도 이제 편하게 드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항산화 비타민 하면 에이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해요. 여기 보시면 비타민 E 보이죠? E. 얘랑 이 아스콜베이트가 비타민 C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해서 여기 글루타치온. 이게 거의 대표적인 항산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글루타치온. 미백에도 도움이 되고 전체적인 우리가 산소를 이용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산화제는 필요해요. 간에도 필요하고 전반적으로 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 알파 리포산 같은 경우는 전문약으로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직구를 해서 먹고 있습니다. 먹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는 또 멜라토닌, 잠잘 때 이렇게 수면에 들어가는 단계를 좋게 해주는 멜라토닌이 되게 좋은 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면뿐만 아니라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항산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호주에 있는 저 아는 의사분은 10mg 정도 먹고 있다고 할 정도로 과량으로 먹고 있는데, 네, 부작용은 아직 발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비타민 D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뼈 성장,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이제 비타민이지만 호르몬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면역에 정말 필요한 비타민이라고 해요. 그래서 근육 성장. 그러니까 무조건 비타민 D는 아이들 영양제에 들어있어요. 왜냐면 튼튼한 거랑 관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타민 D 하면 허약한 사람을 튼튼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통은 햇빛을 쐬야 흡수가 되잖아요. 그런데 실외에서 엄청 오래 있으셔야 이제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대부분 부족한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D가 되는데, 이게 사진을 보시면 햇빛을 받아서 이 피부에서 7 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이 된 다음에 간에서 25번 위치에 OH가 붙고, 그 다음에 심장에 가서 1번 위치에 OH가 붙어야 이제 활성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간이나 심장이 또 안 좋으신 분들은 이거가 이제 이용되는데 좀 장애가 되겠죠. 그래서 장에서는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돕고, 뼈에서는 뼈가 튼튼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뮤인셀,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암이랑도 이제 항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비타민 D가 감소를 하면 인간 동면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곰이 겨울잠을 자고 들어가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비만 클리닉 같은 경우에 가면 비타민 D를 만 IU로 때려 넣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뚱뚱하신 분들이 이제 비타민 D가 더 많이 결핍이 되어 있어서 이거는 감소하면 식욕이 증가를 하고 이제 겨울잠 잘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체중도 증가시키고 혈당도 올리고 혈압도 상승시키고 달고 짜고 맵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하게 되죠. 그리고 행동도 느려지고 이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잔병 치레가 이제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아 같은 경우는 이제 400 IU 정도가 이제 적당한 섭취 권장 용량이고요. 어린이는 1000. 그다음에 성인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에서 뭐 5000, 뭐 10,000 IU 이렇게까지 있기는 하는데 사실 혈액 검사를 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이건 일반적인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허약한 어린이, 성장 튼튼 뭐 이런 것들이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타민 E예요. 아까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보통 형태가 이제 알파 DL 토코페롤도 있는데 감마 토코페롤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고급 토코페롤 비타민 E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산화, 혈액순환, 면역, 피부, 관절 등에 도움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전에는 고기를 잘 안 먹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발이 차고 그 다음에 빈혈이 있었어요. 빈혈이 있었는데 단백질을 먹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빈혈에 관계 있는 게 적혈구잖아요. 근데 적혈구가 헤모글로빈, 햄은 철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글로빈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도 빈혈이 올 수 있지만 단백질이 부족해도 빈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을 섭취를 하고 수족 냉증 때문에 이제 비타민 E를 먹기를 시작했는데 조금은 도움이 됐지만 이제 식사를 좀 바꾸니까 지금은 더 열이 많이 발생을 하고 이제 더운 상태로 그래서 이제 저는 식사로 제일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들 아시겠지만 A, D, E, K는 지용성 비타민인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나머지 비타민들은 이제 소변으로 빠져나가서 아주 많이 먹어도 된다? 네, 그거는 또 아니고요. 네, 근데 이런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 인체에 축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용량에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음식을 먹고 드시는 게 더 흡수율이 좋습니다.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 근데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뭐 음식이랑 상관없이 드셔도 되긴 하지만 그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후에 이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 K. 얘는 이제 혈액 응고 비타민인데요. 특히 이제 그 다크서클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이거를 혈액이 누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K 같은 경우 다크서클에 도움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뭐 고양이 사료에 사용이 되는 게 K3라는 뭐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 딸기코, 뭐 거미 양정맥이라고 하나요? 혈관 손상으로 다리 등에 실핏줄이 있는 경우에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게 비타민 K라고 보시면 돼요. 혈액이 이제 누수된다고 누수랑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은 미네랄인데요. 중요한 미네랄 이제 몇 개만 할게요. 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땔감을 가져왔다고 보면 이 미네랄은 불소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양소, 촉매제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미네랄이고요. 주요 미네랄은 뭐 칼슘, 인, 뭐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이거는 제가 헬스 조선에서 따온 거고요. 네, 칼슘 같은 경우는 뼈, 신경 안정, 혈압, 치아랑 관계가 있죠. 뼈랑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강 건강, 얘는 이제 반대로 약간 기량작용하고 있는 게 이제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렇지만 둘이 같이 섭취하는 게 좋아서 칼마 D 이런 식으로 파는 영양제들이 있어요.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왜냐면 칼슘이랑 비타민 D랑 또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비타민 D가 있어야 칼슘의 흡수를 돕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칼마 D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파는 네, 영양제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요즘 현대인들이 아주 많이 필요한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따로 먹으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커피 같은 걸 많이 먹었을 때도 마그네슘이 이제 곧 소실될 수가 있고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현대인들 같은 경우 이제 불면에도 도움이 되는 게 마그네슘인데다가 약간 릴렉스하게 해주는 게 이제 마그네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마그네슘에다가 좀 비타민제 다른 거 이제 섞여 있는 뭐 마급이나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육 통증이 있거나 이렇게 약간 풀어주는 느낌을 원하실 때 이제 근이완에 도움이 되는 게 마그네슘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는 이게 산화 마그네슘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MgO라고 하는데 얘는 이제 흡수율이 되게 낮기 때문에 별로 추천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뒤에 그 영양제도 저도 음식도 성분표를 항상 보고 있는데 영양제도 뒤에 성분표를 보셔서 이게 활성형인지 아닌지 어떤 염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릴렉스, 근육 경련, 그다음에 이제 편두통 이런 것들이랑 관계 있는 게 마그네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철분은 당연히 임산부, 빈혈, 산소 공급 이런 것들이랑 관계 있는 거 아시죠? 적혈구에 이제 철이 들어있고 얘가 이제 헤모글로빈, 산소 운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산소 공급에 필요한 게 이제 철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임산부들이 이제 특별히 챙겨 드시는데 보통은 이제 생리를 하고 있으신 여성분들은 이제 철분이나 이런 것들을 보충하는 게 중요한데 나중에 폐경이 되셨을 때는 따로 그렇게 보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연, 남자 하면 또 아연이죠. 카사노바가 이제 굴을 그렇게 잘 먹었던 이유가 이제 이 아연 때문인데 그 정자의 수정 능력을 개선시켜주고 이제 품질 또한 업그레이드 해주고 그다음에 남성 활력 관련된 거에는 아연이 거의 무조건 다 들어있어요. 네. 전립선에도 도움이 되고 그 정력, 테스토스테론, 성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근데 점막에도 도움이 되는 게 아까 비타민 A였잖아요. 미네랄로는 이 아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이들 성장에도 꼭 필요한 게 이 아연이고요. 여드름, 탈모, 뭐 집중력 이런 것들 또 이제 어디에 중독되는 거 이거랑 관계된 게 이제 아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상처 회복, 이 점막에 관련된 미네랄이기 때문에 상처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셀레늄이에요. 셀레늄도 이제 항산화, 마늘에 있는 성분이잖아요. 항산화에 아주 도움이 되는 거고 인슐린 분비 이런 탈모에도 도움이 되는 이제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동안 브라질 너트가 인기였어요. 아세요? 브라질 너트? 이게 되게 콩 같은 크기의 되게 큰 너트인데 이 한 알에 셀레늄이 70에서 80 정도 들어있다고 해요. 마이크로그램. 근데 하루 권장량이 55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제 셀레늄의 이제 과용량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인데, 네, 크롬이에요, 크롬. 저는 크롬 제품을 따로 먹을 정도로 되게 중요시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당뇨가 생기기 전에 제가 당뇨 있는 건 아니지만 인슐린의 기능을 민감도를 높여주고 저항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이 크롬이거든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더 선호하는 게 근육 증가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도 빼주는 게 크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직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로미움 피콜리네이트 이 염이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를 추천하고 이제 거의 저염이 붙어 있는 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크롬함유, 건조 효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증후군이랑도 관계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제 블로그나 뭐 이런 데 댓글 달아주시면 더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이렇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